자, 이번 과정은 약술 정리반입니다. 약술 정리반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눠드리는 그 유인물 있잖아요. 유인물을 지우면서 공부를 하시죠. 지우면서. 제가 여기 과정 끝나고 1차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브 노트를 다시 드릴 거거든요. 서브 노트는 이렇게 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가로놓기도 있고, 그다음에 목차를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채우는 방식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별다른 내용이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해서 그 나눠드리는 총정리 그 서브 노트에다가 쓰는 방식, 채우는 방식으로 할 거고, 요번 과정은 여기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그죠? 여기를 지우면서 공부를 하시죠. 지우면서. 대신에 목차는 잘 정리하셔야 돼요. 목차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목차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목차 암기를 하고 나서 지우면서 공부를 하는 쪽으로 하시죠. 그 별도로 이렇게 노트를 만들면 좋은데, 지금 뭐 1차 시험도 있고 하시니까 지우면서 읽어 내려가는 방식으로 할게요. 내가 잘 체크 안 됐던 거, 모르겠던 거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시든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계속 한 단락을 하면서요. 이게 몇 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별표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별표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아시겠죠? 이해하면서 채우기 방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채우기가 아니라 지우기죠. 지우기 방식으로 공부를 할게요. 지우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일단은 목차를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 외우시는 마세요.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 하면 충분하니까 외우지 마시고,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볼 거니까 요 내용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체크만 이렇게 하시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수강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제가 내용을 축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100문제 정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100문제 정도가 안 되는데, 시험 문제가요, 표준약관에 뭐를 써라, 상해보험 특이하게 뭐를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막 섞어서 혼합적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우기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휴대폰 번호 하고요, 제 거 이메일, 카톡 아이디를 오픈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가 카카오톡 아이디고요. 자, 요거는 휴대폰 번호니까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 전화로 뭐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을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 드릴게요. 다 보고 나서. 자, 처음에 해야 되는 게 표준약관이에요. 표준약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목차를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첫 번째는요, 의의를 정리하시고요. 이게 뭔지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보험계약의 성립인데, 여기에서는 외울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만 이해하시고 2개 외우세요. 그러면 이 2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에다가 체크만 하세요. 요거 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 뒤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청약철회거든요. 청약철회. 자, 청약철회가 나오면 목차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약 철회의 제한이 있어요. 청약 철회의 제한. 청약 철회 제한. 자, 여기를 외우셔야 됩니다. 청약 철회의 제한. 청약 철회 제한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네 가지. 그죠? 여기를 외우셔. 여기를 암기하셔야 되고요. 목차만 암기하세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효과. 요거의 효과를 이렇게 목차를 그다음에 암기할 부분. 세 번째는 이것의 효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목차를 이렇게 잡고 무조건 내가 이게 시험에 나온다. 청약 철회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청약 철회 내가 외웠던 거 네 가지. 그죠? 청약 철회가 안 되는 경우 네 가지를 외우시고 청약 철회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읽어보면 뭔지 알죠? 그죠? 그다음에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 어떤 보험 계약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요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뼈대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가요. 그죠? 제가 여기 채우기 방식으로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우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지우고 외울 것만 남겨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계속 하나씩 정리하면서 가시자고. 그죠? 외울 것만 어떻게 한다고요?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지워 버리세요. 그리고 요 과정 끝나고 1차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정리반에 들어오시면 다시 지웠으니까 거기다가 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보면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별표를 체크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울 거를 추출해 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당장 외우진 않으셔도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암기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죠? 자,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니까 처음 거 한번 볼게요. 처음 거는요, 그 보험 계약의 성립입니다. 보험 계약의 성립. 보험 계약이 성립하려면, 자, 거기 제가 나눠드린 거 보지 마시고 제 거를 보면 제가 여기다가 판서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울 거를 추출해드리고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보험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보험 계약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보험회사의 의사표시인 청약을 이렇게 해야 돼요. 청약. 자, 청약은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 표시하는 거예요. 청약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약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구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어떠한 조건이 없이 아무렇게나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약을 누가 하는 거냐? 청약 누가 해요? 계약자가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보험 계약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보험 계약의 주변인이 있어. 누가 있어요? 모집인이 있어요. 보험 모집인. 보험 모집인이 계약자한테 보험 하나 들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는 청약이 아니에요. 청약이 아니라 보험 계약을 유인하는 겁니다. 유도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계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납부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납부 통지. 근데 이 납부 통지의 기간이 있어요. 약관에 정해져 있는 기간.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30일이에요. 30일. 언제부터 30일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30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 언제부터 30일이에요?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납부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 납부 통지를 해야만 한다. 의무예요. 의무. 납부 통지를 그러면 하지 않잖아요. 이 의무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일이 넘어간 계약은 승낙한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간주합니다.
승낙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해요. 그러면 승낙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립되는 거죠. 그죠? 보험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외우는 건 뭘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아,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되는구나. 언제부터? 청약한 날로부터.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접수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30일이 넘어갔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무조건 승낙이구나,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약정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렇죠? 그죠? 이렇게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계약자가 회사한테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면 보험회사는 납부, 승낙을 할 거냐, 두 번째 거절을 할 거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승낙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받았으니까 보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죠? 당연하죠. 그죠? 자,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를 계약자가 회사한테 낸 돈, 납부한 돈 있죠. 그죠?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 돌려준다. 돌려주는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줘요. 그죠? 근데 이때 이자가 뭐냐면 평균 공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로 돌려줍니다. 평균 공시율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시는 거예요. 이런 거. 요거는 외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평균 공시이율 플러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을 합니다. 반환. 그죠? 그럼 계약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거절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외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번째. 승낙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승낙을 하냐면 조건을 걸어서 승낙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부로 승낙하는 경우가 있다. 조건부로. 근데 조건이 뭐냐? 자, 왜 조건부로 거느냐? 승낙을 당연히 어때요?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그 동등한 위험률을 맞춰주기 위해서 조건을 걸어요. 근데 이 조건을 거는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름하여 제한법 이렇게 있습니다. 제한법.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제한합니다. 너는 위험률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1억 가입하는데 너는 1,000만 원밖에 안 돼. 왜? 넌 위험률이 너무 높아. 그래도 할래? 라고 보험 가입 금액을 이렇게 제한하는 제한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뭘까요? 일부 보장 제한.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나 또는 특정 질병을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기가 또 아플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 요건 뺄게. 너 위험 앓고 있잖아. 위는 담보에서 제외할게. 그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담보법 이렇게 합니다. 부담보법. 요게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느 때 많이 사용할까요? 질병보험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요 위에 거는 제한법은요, 주로 상해담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부담보법이에요. 부담보법. 보장하지 않겠다. 부자죠. 그죠? 담보하지 않을게. 특정 질병이나 특정 부위에 대해서, 신체 부위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을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할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할증법. 할증법은 뭐예요?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거야. 남들은 10,000원을 내면 너는 15,000원, 13,000원을 내야 돼. 그래도 할래? 할게요. 할증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을까요? 삭감법이 있어요. 삭감법. 자, 삭감법은 뭘까요? 보험 금액 지급하는,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하는 보험금을 어떻게 해요? 낮춰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주로 암보험에서 많이 사용하죠. 삭감법은 그 보험 가입하고 1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얼마 안 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50%만 줄게요 라고 이렇게 삭감해서 사용하는 방법, 삭감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질의 위험, 동질의 위험에 대한 위험률을 균등하게, 동등하게 맞춰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이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럼 보험에 못 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담보가 있어요. 다른 상품이 있어요. 뭐야? 유병자 보험이라든가 또는 그 간편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걸로도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다른 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죠? 위험률 자체가 다른 상품에 가입하면 되죠. 그죠? 그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유병자 보험의 고지 의무라든가 이런 거. 그죠? 자,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험 계약이 성립하려면 보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근데 보험회사가 승낙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야 되고, 납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여기 30일 접수일로부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을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네 가지를 암기하시고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를 네 가지 조건부 승낙 방법을 네 가지를 이해하고 암기하고 요 내용을 암기하고 얘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했나요?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여기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승낙하기 전에 담보하는 제도가 있어요. 보험회사가 30일 이내에 승낙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미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즉 납부 통지를 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은 뭐예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죠? 보장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장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보장하는 게 원칙인데 조건이 있어요. 승낙전 사고 담보 제도의 조건. 뭐 있어요? 유지발청진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요거 1차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유효한 보험 계약을 청약해야 됩니다. 자, 보험료를 지불해야 돼요. 보험료. 적어도 제 최초 1회 보험료는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요?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되고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돼요. 뭐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된다. 진단계약에서는 당연히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근데 여기를 외우시는 거예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자, 요거 외우셔야 되죠. 첫 번째, 고지한 사항, 고지 의무 사항이
보험 사고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보험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계약 전 알린 내용이 보험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도 보장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있어요. 고지 의무 사항을 위반한 거예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누가요? 보험 계약자 측에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경우는 아니고요, 진단 계약에서 아직 진단을 받지 않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승낙 전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도 여기 제가 지금 5가지 적은 유효한 보험 계약을 청약을 했고 보험료를 지불을 했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보상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여기 마지막에 별표 쳐드린 요거 있죠? 요 세 가지가 시험에 2번이나 나왔었어요. 2번이나. 그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보험계약 성립 2018년도, 2023년도 비교적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흐름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의의가 나와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계약자의 청약은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그냥 읽어보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요. 그죠? 자, 그 다음 보험회사의 승낙, 조건부 승낙 이렇게 있어요. 보험회사는 승낙할 수 있고요. 조건부로 승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데 그 승낙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교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조건부로 승낙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가입금액을 제한하는 제한법, 부담보법, 삭감법, 할증법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를 외우시고 4가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제도성 특약을 공부할 때 여기 있죠. 부담보법 있잖아요. 요게 별도의 특약으로 이렇게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뒤에 다시 나오니까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거절이에요. 3가지 중에 거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면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즉 보험료를 반환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 공시율의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서 돌려줍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럼 만약에 카드로 납부했어요. 카드로 이렇게 결제했어. 자동이체 이런 것도 아니고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로 승인 번호를 오픈시키잖아요. 내 카드 번호, 날짜, 그 다음에 유효기간 이거를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어떻게 해가요? 돈을 빼가죠. 그죠? 승인이 되잖아요. 근데 보험회사가 나중에 이거 거절할게요.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출 승인 취소만 하면 됩니다. 그죠?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납부 통지 이렇게 있습니다. 며칠 이내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30일이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걸 승낙의제라고 해요. 승낙의제. 자, 그 다음에 승낙전 사고 담보제도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승낙전 사고 담보제 원래 보험료를 받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담보해 주는 게 원칙이야. 즉 보상해 주는 게 원칙인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까지 적어놨어요. 계약 전 알린 내용이 보험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전 알림 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도 보장하지 않고요. 진단 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2018년도하고 2023년도에 이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이걸 외우셔서 쓰시면 돼요. 고지의무 위반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고지의무한 내용이 보험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고지의무 위반. 세 번째는 진단 계약, 그죠? 진단을 아직 안 받은 경우. 자, 요렇게 해서 자, 외울 거를 처음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약 철회예요. 청약 철회도 그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챕터예요. 첫 번째 계약 성립, 보험 계약 성립. 두 번째 청약 철회, 그죠? 자, 청약 철회는 2014년, 2022년도에 기출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2025년도에 시험 보잖아요. 얘는 재등장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청약 철회는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일단 목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철회의 제한이 있어요. 청약 철회의 제한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회의 효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목차만 외우시는 거고요. 목차에서 필요한 네 가지만 외우시는 거고 나머지는 이해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자, 외울 거 많이 줄여드리는 겁니다. 자, 청약 철회가 뭔지를 볼게요. 보험 계약은 계약자가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약자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 모집인의 권유에 의하여 충동적으로 청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는 쿨링 오프라고 해가지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이걸 너무 오바해서 모집인이 꼬셔가지고 보험에 가입했구나.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청약을 한 걸 철회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요?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조금 아까 봤었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냐면 보험 증권을 교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증권을 수령한 날로부터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는 청약을 내가 했던 청약 철회를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소급해서 없었던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낸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줘요. 보험료 낸 거 다시 돌려주고요. 이거는 보험회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계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약을 철회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기간이 있어요. 기간 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는데 얘를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자를 더해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의의는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이 있는데요. 얘는 넘어갈게요. 그냥 여기 형성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바로 법률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걸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나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 그래? 그거 따져보고 하자. 이게 아니라 나 이거 철회할게 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건 물어보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청약 철회의 요건은 보험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15일이 넘어가면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요.
15일의 기산일은 증권 수령일을 제외한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민법에 의한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약관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는 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만약에 달력을 주고 언제 청약 철회를 했다, 청약 철회의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 초일을 산입하느냐 산입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죠?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증권 수령한 날 있잖아요. 그날 빼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해서 15일 이내에 했는지 안 했는지 요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험 증권 수령일에 대한 다툼. 자, 넘어갈게요. 자, 청약 철회 제한이 있어요. 제가 요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진단 계약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어요. 진단 계약. 자, 이유를 생각하면 암기가 돼요. 그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진단 계약은 보험회사에서 진단을 받도록 병원을 지정해주고 거기에 나온 검사 결과지를 보험회사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즉 무료로 건강검진을 단순 건강검진만 하지만 몸무게 재고, 키 재고,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정도 한번 찍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단순 건강검진을 하긴 하지만 이 비용을 이미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한 꼴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는 이런 형태가 양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계약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에요.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3개월밖에 안 되는 이런 보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만 담보해 주세요 라고 해서 보험료를 낸 보험기간이 매우 짧은 기간에 대해서도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90일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그냥 단기 계약 이런 말이었다가 바뀌었어요. 약관이 바뀌어서 90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시험을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에요. 세 번째,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어요. 자, 보면요, 한국은행, 국가라든가 지자체나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나 주권상장법인, 지자체, 단체보험 계약의 전문보험 계약자 이런 사람들이 계약한 거는 쿨링오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심사숙고를 충분히 했고요. 보험회사보다 이 해당 상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쿨링오프 제도, 즉 청약 철회 제도를 인정해주면 보험이 아사리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험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청약일로부터 며칠, 30일이 넘은 계약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30일이 또 나왔죠. 자,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할 때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성립에서도 30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보험회사의 의무 규정이구나. 납부 통지를 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고, 이 의무 규정을 넘어가게 되면, 그죠? 당연히 청약 철회를 못한다. 이건 당연해요. 보험회사가요, 보험 가입이 딱 되잖아요. 그 가입이라기보다는 청약하고 그다음에 승낙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그냥 납부 통지하고요. 그리고 바로 보험증권을 이메일이라든가 원하면 이메일이라든가 내지는 우편이나 이런 걸로 바로 보냅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이 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 효과는 뭐예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제 효과.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될까요? 당연히 보장을 안 하겠죠, 그죠? 청약 철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소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장 제한. 보험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납입한 보험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어떻게 해요?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자가 없어요.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는 거는 이자가 없어요. 이자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의무 규정을 넘었다. 4일, 5일째 반환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규정을 어긴 거죠. 그죠? 의무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자, 아까 평균 공시이율이 나왔고요.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나왔어요. 어느 게 더 높을까요? 당연히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더 높아요. 보험계약 대출이율은요, 보통은 보험회사가 어떤 규정을 어기거나 보험금을 늑장 지급을 하거나 늦게 주거나, 물론 보험회사에도 권리가 있어요. 이게 정당한 보험사고인지 보험 사기가 아닌지 조작한 건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한 조사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보험금을 받는 보험 수익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빨리 받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늦어져. 이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늦어지게 되면 페널티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너 규정 어겼잖아. 3영업일 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어겼지. 그러니까 페널티야. 비교적 높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더해서 돌려드려, 또는 보험금에 더해서 드려 라는 규정을 약관에다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영업일 나왔어요. 3영업일이 또 나와요. 뒤에 또 나오고요. 3영업일이 언제 나올까요?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보험금 청구 접수가 되잖아요. 그럼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돼요. 의무예요, 의무. 근데 보험회사가 이거 보험 사기 같으니까 조사할게. 그러면 그래 조사해. 권한 줬어. 우리가 조사하게 해도 돼. 대신에 너 보험금 만약에 지급이 타당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자 더해서 드려. 고객한테, 보험 수익자한테 이자 더해서 드려. 그 규정을 약관에다가 명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죠? 그 3영업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잘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매출만 취소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청약 철회를 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이 됐다. 자, 요 경우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효과죠. 그죠? 효과는 당연히 뭐예요? 보장이 제한되는 겁니다. 보장 제한. 보장을 안 하죠. 자, 근데 청약 철회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겼어요. 발생. 자,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요, 보험 수익 계약자 있죠. 그죠?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장이 제한됩니다. 보장 제한. 근데 보험 계약자가 이 사실을 몰라요. 보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라. 그리고 청약을 철회를 했어요. 그러면 보장을 해요. 누구의 권리 때문에? 피보험자의 권리, 보험 수익자의 권리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장을 합니다. 근데 보험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나 이거 안 할게. 청약 철회할게. 라고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면책이에요. 면책. 그래서 제가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를 낸 게 있어요.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예요? 거제도에 하고 서울에 사는 부부가, 주말 부부인 부부가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보험을 하나 들어줬는데 본인 계약자로 하고 남편은 피보험자로 하고 남편이 대판 싸우고 내려가서 사고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할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를 했는데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장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알고도 청약 철회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면책이 됩니다. 보상이 안 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보험료 낸 거 돌려만 주면 돼요. 3영업일 이내에. 됐죠? 자, 여기서 외워야 될 거 포인트 어떻게 해요? 목차를 이렇게 하고요. 청약 철회 제한 4가지. 시험에 맨날 물어봐요. 이걸 물어봅니다. 제가 요거 외우세요라고 하는 거를 계속 물어봐요. 다른 거 안 물어보고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거든요.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왔던 게 또 나오고요.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데 조금 응용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지 생판 이상한 문제를 내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죠? 자, 요거 4가지 외우시고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효과는 이렇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외울 거는 요거 하나입니다. 뭐예요? 청약 철회의 제한 4가지. 됐죠? 언제예요? 저하고 외울까요? 4가지 언제? 진단계약 안 된다. 그죠? 청약 철회 안 된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외우세요. 진단계약 안 된다.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안 된다. 전문보험 계약자 안 된다. 30일 넘어간 계약 안 된다. 이렇게 외우고요. 근데 대신에 거기다 이렇게 답안지 쓸 때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청약 철회 뭐는 안 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죠? 용어를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좀 유하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죠?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지만 쉽게 외우지만 그 답안지에 쓸 때는 좀 공부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전문가처럼 보여야 됩니다. 실무자처럼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약관 교부 설명 의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시험에 나와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없어요. 상당히 없는데 그 여기 보면 2020년도에 나오고 2023년도에 나왔어요. 자, 시험 등장하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나왔던 걸 계속 또 냅니다. 나왔던 걸 또 내니까 내용은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안 나오고 다른 문제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좀 응용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올해 안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 빼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얘는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얘는 적어도 외워서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표기하고 2번, 3번 보고 더 보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장에.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자,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는 누가 설명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누굽니까? 보험회사가 설명하는 거죠. 그죠? 보험회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자,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보험회사가 저 의무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보험 계약자가 권한이 생깁니다. 어떤 권한이 생기냐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취소권 이렇게 적으세요. 취소. 누구의 취소냐면 계약자가 취소하는 거예요. 보험 계약자가 어떻게 해요?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뭘 안 하면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뒤에 또 나와. 또 나오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게 뒤에 또 나와요. 누가? 이번엔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취소하는 게 나와요. 지금은 계약자가 취소하는 거고 나중에 보험회사가 취소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보험회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기. 누구? 보험 계약자 측에서 보험 사기로 추정되는 내용을 저질렀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얘는 누구의 취소예요? 보험회사의 취소입니다. 보험회사의 취소. 근데 이제 항상 보험회사가 어떤 권한이 있구나, 취소할 수 있구나, 철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권한을 그냥 보험 기간 내내 10년이고 20년이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 기간을 추출해서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각 챕터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험계약 성립도 30일 이내에 무조건 납부 통지해야 되고요. 그다음 청약 철회도 3영업일 이내에 어떻게 해요? 보험료 받은 거 돌려줘야 되고 막 이렇게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을 계속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문제가 뭐 아니면 도예요. 굉장히 응용해서 쓰는 문제가 나오는 반면에 그리고 너무 유치하게 초등학생처럼 가로놓기 문제가 막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못 써요. 헷갈린다고. 자꾸 보셔야 돼요. 책을 자꾸 보시면 암기가 되는데 안 보시면 또 암기가 안 되거든요. 자, 여기는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는요. 언제부터예요? 보험 계약 체결일, 성립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됐죠?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요. 언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가 사기쳤어. 보험 사기. 언제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길어 얘는? 왜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길까요? 이 보험 계약자가 사기를 친다는 거는 나쁜 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깁니다. 안날로부터 1개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되겠네요. 자,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때 약관 및 청약서를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 설명하여야 한다니까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그죠? 의무. 자,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는 계약의 효과로서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반면 보호적 강행 규정이다. 누구? 보험 계약자만 보호해 주는 거야. 보험회사 너는 전문가니까 너는 보호해 주지 않을게. 계약자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상법상의 반면 보호적 강행 규정. 반면 보호적 강행 규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당사자가 두 명이에요. 쌍방이잖아요. 이렇게 쌍방 중에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규정이란 얘기예요. 누구? 계약자. 상법은 대부분요 보험 계약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기 치잖아요. 그러면은 얄짤 없어요. 보험 사기 치는 거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설명 의무의 내용. 뭘 설명해야 되냐면 요걸 설명해야 된대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사항이란 무엇이냐? 2023년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요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제가 이렇게 밑줄 긋게요.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 청약 당시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면 누가요? 얘가요. 계약자가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즉 청약을 하지 않았거나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기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보험료, 그 다음에 그 방법, 지급 방법, 보험 금액, 보험 기간, 보험 사고의 내용, 보험 계약의 해지 사유,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요거를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사항에 알고 모르고 지부지가 그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자, 2005 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중요한 사항은 이런 거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뒤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자, 요거 취소가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는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요거는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본 중요한 사항이죠. 그죠? 야, 나 보험 계약할 때 약관이 그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나 계약 안 했지 이거. 계약 체결 안 했지. 이거 왜 나한테 설명 안 했어? 라고 하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은 뭘까요? 회사는 약관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항상 궁금해하는 사항은 뭐냐면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신체 정보예요. 우리 산보험은 신체잖아요. 그죠?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공부하는 겁니다. 신체 정보예요. 과거력. 우리 회사에 보험에 들기 전에 너 어디 아픈 데가 있는지, 다친 데가 있는지, 장애가 있는지, 그죠? 이러한 신체 정보. 다시 얘기하면 표준적인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표준체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항상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험회사는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보험 계약자는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상품이 언제 돈 주고 보험료 얼마 내야 언제 돈 주고 어느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항상 궁금한데 반대로 보험회사는 이게 궁금해. 너의 신체 정보가 난 너무 궁금해. 자, 요거를 내가 보험회사한테 신체 정보를 알려줄 때 뭘 알려줘야 되느냐. 그게 이거랑 똑같아요. 보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보험회사가로 바뀌겠죠. 보험회사가 보험 청약을 할 당시에 너의 신체 정보, 그러한 내용을 너의 신체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거나, 그죠? 계약을 받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요?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조건부로 계약을 받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말고 보험료를 더 올려. 아니면 보험료를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하거나 이러한 조건부로 계약을 받을 정도의 정보를 오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중요한 정보가 이거고요. 계약자는 약관 내용이 궁금하고 보험회사는 뭐가 궁금하다? 너의 신체 정보. 그러니까 뭐야 이게? 고지 의무, 고지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궁금한 겁니다. 요거를 거짓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보장 제한되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보험 계약자한테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의 의무를 설명을 안 했어, 보험회사가. 그러면 권한을 이렇게 줘요. 취소권. 그죠? 취소권을 줍니다. 근데 반대로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요 중요한 고지사항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한테 권한을 줬어. 여기도 무슨 권한을 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계약을 어떻게 해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상대적으로 해지보다는 취소권이 더 강력한 거예요. 계약을 전면적으로 처음으로 소급해가지고 없었던 걸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그죠? 이해하시죠? 그죠? 자, 요렇게 좀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요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나 거래상 이미 통용되고 있어가지고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돼. 이건 뭐 다 알잖아. 이런 것들은 약관 내용에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더라도 본계토 대리인이
잘 알고 있는 사항, 거래상 공통된 사항. 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나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이렇게 적을게요. 법거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 거래상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공통된 사항,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서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자, 통신판매 계약의 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볼게요. 인터넷을 통한 계약, 설명문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으로 설명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화를 통한 계약은 뭐예요? 녹취하죠, 그죠? 녹취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녹취를 하는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긴 하는데 녹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전자문서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고요.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보통은 계약자, 피보험자 다른 경우에 그 자필 서명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 다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통신 판매 계약에 있어서 그 자필 서명을 생략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계피수가 같은 사람인 경우예요. 자기의 계약, 자기를 위한 계약인 경우가 그렇고요. 또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인 경우에는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뭐예요? 자기의 계약이에요. 자기의 계약이면서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이 피보험자의 뭐예요? 상속인, 법정 상속인인 경우는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게 2018년도인가요? 언제 시험에 나왔죠? 제가 지금 밑줄 긋은 게 2020년도에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밑줄 긋은 거. 2023년도에는 이게 나왔어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쓰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사실은 외울 게 없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는 취소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취소. 언제예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계약 성립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이 넘어갔다. 3개월이 넘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논란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약관 규제에 의한 법률을 우리 판례에서는 살핍니다. 그래서 약관 설명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투고요. 근데 이게 학설이 좀 대립하고 있어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에서는 어쨌거나 약규법, 그러니까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규법의 적용을 끌어서 사용한다. 다시 얘기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해서 가되 보험회사가 중요한 내용 설명 빠뜨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약관 내용으로 보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삼보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보험계약법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법에서는 판례에 의할 때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판례에 의할 때 맞는 답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1차 시험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까 제가 저거 1차 시험 나온다고 했잖아요. 유지발청진. 저 나와요. 진짜로 나와요. 맨날 똑같은 거 내기 때문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당이득의 반환, 보험료 플러스 이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얘는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잖아요. 설명 안 해서 계약자가 짜증나가지고 취소한 거죠. 그죠? 당연히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적용한 이자를 더하여 지불해야 된다. 지불이 아니라 지급해야 된다. 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요거는 약관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 입증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의해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6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를 끝냈습니다. 일단은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셨다가 또 보시죠.